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강수량이 예년 대비 78% 수준으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강화도를 방문해 농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군도 사단급 부대별로 지자체와 협조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효수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뭄의 최대 피해 지역인 강화도를 방문했습니다. 강화도는 현재 논 450여 헥타르가 마르고 58헥타르의 벼가 고사한 상황. 박 대통령은 급수 지원 활동에 나선 군장병과 소방대원을 격려하고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극복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애쓰십니다. 제가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박 대통령은 호스를 직접 잡고 논에 물을 뿌리면서 급수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민관 군이 협력해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저수지 준설 작업을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물의 양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지원을 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장마 오기 전에 준설 작업을 끝내도록.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뭄 대책회의를 통해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찾아가는 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사단급 부대별로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가용병력과 장비를 동원해 가뭄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42개 시군 지역에 병력 3,600여 명과 장비 640여 대, 급수 1,165만 3,200리터를 지원했습니다. 국방부는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능동적 적극적인 대민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가 22일 메르스와 관련해 국내에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밀접 접촉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예방 관찰 대상자도 며칠 뒤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혜슬아사의 보도입니다.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밀접 접촉자 한 명이 22일 퇴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는 현재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밀접 접촉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군 메르스 현황을 살펴보면 확진 환자 1명, 의심 환자 6명, 밀접 접촉자 19명이 발생했던 상황. 하지만 밀접 접촉자가 처음 발생한 지 22일이 지난 현재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밀접 접촉자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에 복귀했습니다. 군 내 메르스 상황이 진정 상태로 접어든 건 메르스 예방수칙 교육과 감염 의심자 발견 즉시 격리 등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선제적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밀접 접촉자는 지난 6월 7일 강원도 지역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해가지고 6월 9일 수도병원에 입원됐던 육군 근무 중사가 오늘 마지막 퇴원함으로써 밀접 접촉자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예방 관찰 대상자는 어제보다 4명 줄어 87명입니다. 며칠 뒤면 아마 절반쯤으로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대전 대청병원 24명, 대전 서구보건소 3명 등 모두 30명의 군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산 충무병원에도 17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비역 간호장교 3명은 추가로 22일부터 23일까지 직무 교육을 받은 뒤에 2월 25일부터 성남 분당보건소 2명, 대전 서구보건소에 1명 등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아직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메르스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군 의료 인력을 투입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부가 징병검사장에서 유가족 DNA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를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 품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간 징병검사 대상자 30만여 명 중 군에 입영하는 인원은 25만여 명. 지금까지 국방부는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각 군의 신병교육대대에서 입영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유가족 여부를 확인한 후에 DNA를 채취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 징병검사 대상자 중 군에 입영하지 않는 5만여 명에 대해서는 유가족 여부 확인과 DNA 시료 채취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더욱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의 관심 부족으로 DNA 시료 채취율이 저조한 상황. 국방부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22일부터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DNA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를 하루라도 빨리 유가족 품으로 모시기 위해 병무청과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시료 채취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서를 제공하고 8촌 이내에 전사자가 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료를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된 시료는 국방부에 보내져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합니다. 지난 2000년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뒤 지금까지 8,500여 위 가까운 유해를 발굴했지만 이 중 신원을 확인해 유가족 품으로 모신 유해는 107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1.25%가량만 신원이 확인되는 절박한 실정을 반영한 겁니다. 국방부는 징병검사장 시료 채취 외에도 6.25 참전용사 증언 청취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유해 발굴과 유가족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6.25 참전 언론인 35명과 종군 기자 43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국방부 기자회견실에 게재했습니다. 이번 현판식은 6.25 전쟁에 참전하거나 종군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언론인들을 예우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방부를 출입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이 국난 극복을 위한 선배 기자의 헌신을 귀감 삼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현판식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2일 오후에 열린 현판식은 대한언론인회가 발의해 이뤄졌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대한언론인회 관계자,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참석했습니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대전에서는 시가지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실전과 같은 도시지역 전투 훈련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육군 2기갑여단이 실제 도심과 유사한 훈련장에서 적 지휘관을 제거하고 적의 주요 시설을 제압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제 시가지를 옮겨놓은 듯한 도시지역 전투 훈련장. 장병들이 은밀하게 적기지 침투 작전을 세웁니다. 풀숲에 있던 장병들이 민첩하게 몸을 움직여 정찰 임무를 수행합니다. 육군 2기갑여단은 최근 이틀에 걸쳐 도시지역 작전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300여 명의 장병들은 건물 지역에서 필요한 전술적 움직임을 익혀나갑니다. 같은 시각 근처에 있는 다른 건물 옥상. 길리슈트를 입은 저격수가 적의 주요 인원을 먼저 제압하고 아군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엄호합니다. 이번 훈련간 저의 임무는 중대 저격수로서 건물 고층에 위치하여 적 지휘자 및 공용 화기 사수를 제거함으로써 적 방어 체계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연막탄을 뿌려 적의 시야를 가리고 정찰대와 본대가 건물로 들어섭니다. 내부의 적들과 만난 상황. 서로 간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이번 도시지역 전투 훈련의 목적은 작전 지역 내 발달된 다수의 시가지 등 지형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도시지역 작전 수행은 불가함에 따라서 기계화 부대 특성에 맞는 전투 수행 능력을 구비하는 데 있습니다. 대대는 작년에는 소대별 쌍방훈련을 3회, 이번에는 중대별 쌍방훈련을 통해서 도시지역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훈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의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도시 지역에 맞는 전투 교리를 연구하고 일반 야전 지역과 도심 지역의 차이점과 장비 운영에 대해 열띤 논의가 벌어집니다. 정찰조와 하차조의 긴밀한 움직임, 그리고 저격수의 엄호 사격과 건물 특성에 맞는 소탕까지 부대는 빌딩 숲에서 훈련을 통해 한층 더 빨라지고 강해졌습니다. 현대전에서 도시 지역 전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대는 도심 지역과 유사한 훈련장에서 적의 심장부를 제압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육군 31사단이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작전사령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육군 31사단 경비작전사령부는 26일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소재한 69개 경기장에 경비작전 병력을 도입해 불순 세력에 의한 위협과 테러 대비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19일 열린 출정식엔 사령관을 맡은 권혁신 31사단장을 비롯한 경비작전사령부 참모단과 해군 3함대, 공군 1전투비행단, 11공수특전여단 등 작전 통제부대 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경비작전사령부는 지난 16일 민관군경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뛰어난 테러 대비 작전 능력을 선보이며 호평받았습니다. 한편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170개국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열립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팔강모 사나이. 모든 일에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게 마련입니다. 5주 동안의 험난했던 훈련을 모두 마치고 종합평가 과정만이 남았는데요. 네, 종합평가만 무사히 끝난다면 해병 1197기 훈련병들은 그토록 원하던 빨간 명찰을 달게 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훈련병들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훈련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말 아침. 1197기 훈련병 역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종교활동을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며 심신의 위로를 받습니다. 힘겹게 달려온 5주간의 훈련소 생활. 종교활동은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종교활동은 신앙을 통한 군 장병들의 무용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밝고 명랑한 그리고 행복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인성 함양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5주간에 배우고 익힌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종합평가 과정이 남았습니다. 훈련병들이 자신의 실력을 뽐낼 시간입니다. 종합평가는 6주간의 신병 과정을 통해서 민간인에서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받은 군대 예절, 정신교육, 그리고 제식 동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방에 자리초! 총검술부터 정신교육 평가까지 평가관의 날카로운 눈이 훈련병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기총 체조 아래와 앞으로부터 겉보기 세워총까지 각자 균형에 맞춰 시작! 지난 5주간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강한 해병이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1197기 훈련병. 소대장의 구령에 맞춰 모든 동작을 절도 있게 선보입니다. 한상천. 예, 훈병 한상천! 종.
상급자의 부름에 답하는 자세까지. 해병에게 전투력은 최우선이 되는 능력이지만 올바른 군대 예절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세한 것 하나까지 훈련병들을 관찰한 통제관. 1197기 훈련병들의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훈련병들이 모두 6주간의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불합격자 없이 총원이 평가를 통과하였고 실무에 나가서도 무적 해병으로서 이상 없이 임무 완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요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인데요. 각 부대에서는 각종 장비들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81년에도 육군 1026 부대와 7058 부대가 가뭄 극복을 위해 대민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이외에도 1976년 제1하사관학교의 일식 3찬 조리교육과 1986년 해군 5738 부대원의 미담 사례, 그리고 1991년 공군 3515 부대의 의료봉사 현장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전 필승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일군에서는 일식 3찬을 실시, 종래의 국과 김치 위주의 부식에서 구이, 조리, 찜 등 다양한 메뉴로 장병들의 급식 개선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군에서는 지난 7일부터 제1하사관학교에서 각대 조리하사관을 소집하여 2주간에 걸쳐 일식 3찬에 따른 조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토방위의 막중한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은 한해 극복 대민 지원에도 총력전을 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연 16만 6천여 명의 장병과 양수기, 불도저 등 각종 장비 254대를 동원하여 모내기와 양수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육군제 1026 부대 장병들도 가뭄이 극심했던 경남 경산군 일대에 하천 굴착 작업을 실시하여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을 기약해 했습니다. 또한 심한 가뭄 뒤에 올 홍수를 예견하며 육군제 7058 부대 장병들은 물 한 방울 없이 말라버린 저수지의 흙을 퍼냄으로써 담수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민 지원은 전군에서 각종 장비가 최대로 동원되어 실시되는데 말라버린 하천 및 땅속 깊이 숨겨진 지하수를 찾아내어 급수 차량을 이용 논에 물을 채워주는 등 가뭄으로 애타는 농민들에게 영농의 시안을 넘기지 않도록 한 대민 지원은 국민을 위한 군대의 첫 모습을 보여준 보람된 지원이었습니다. 지난 4월 화물 수송을 마치고 귀대하던 황하사는 산불을 목격, 산속 민가에 주민이 갇혀있다는 말을 듣고 화염과 연기 때문에 소방요원들도 접근을 못하는 불길 속을 산소 마스크와 방열복을 빌려 입고 용감히 뛰어들어 150m를 전진 민가에서 한 여인을 구출해냈습니다. 질식 직전에 살아난 김성화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 중에 불이 나가지고 이거 앞뒤를 막 확 붙을 적에 사람 하나도 없고 이 군인 아저씨가 먼저 뛰들어가지고 들어대면 뭐 정신이 일가 나는 정신이 없었어요. 없어 지대 싫어지고 이 군 아저씨가 날로 드러냈어요.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그 고마운 말로 참 의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화재를 예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공군 제351호 부대는 대민의료지원반을 편성, 충북 중원군 금가면에 위치한 장병리 마을회관에서 사랑의 대민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평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은 대민 진료반에 나와 치료를 받으므로 민군 유대를 더욱 강화하게 됐습니다. 22일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하지까지 가뭄이 계속되면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는 막연히 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군 역시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모든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간절함이 하루빨리 하늘에 닿아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길 기원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